자, 오늘 시장이 그렇게 약한데도 불구하고 잘 올라갔죠. 지금부터 미디어 관련주에 대해서 자세히 보려고 그래요. 자, 미디어 관련주가 YTN이 계속 날아다니고 있고, IMBC가 상한가를 치고 있고, SBS 콘텐츠업이라든가 KNN, 아시아경제들이 다 날아가고 있는데, 이런 친구들을 과연 내가 지금 사도 될까? 굳이 사려면 또 뭘 사야 될까? 이런 거에 대한 우린 고민을 해봐야 되고, 내가 살 만한 종목이 있다면 무서워하지 말고 사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는 높이 쫓아가 사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자, IMBC가 국회 영비법, 이 영비법이 뭐냐면 이 영상 비디오 요거에 관한 이제 그 법률 개정인데 심사를 자체적으로 맡기겠대요. 그러면 되게 편하겠죠, 그죠? 자기들이 심사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이슈 때문에 지금 날아다니고 있는데 YTN은 또 다른 이슈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항상 그러한 뉴스는 그냥 참고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YTN이 대장주긴 한데 YTN을 잘 보게 되면 월봉의 이치가 너무 높죠. 물론 보통 주식이 뛰게 되면 저점 대비 10배를 떼요. 10배. 11,100원짜리가 보통 만원을 가게 되고 이런 거예요. 제가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보통 세력들이 작업을 하면 소형주 같은 경우에 제대로 띄웠을 때 몇 프로를 띄우냐면 정확히 10배에서 15배를 띄워놓고서 끝내요. 이해하셨죠? 물론 주식시장이라는 게 참 순수하게 생각하면 회사가 영업이익이 좋아지고 좀 성장성이 커지고 이렇게 해서 그거에 맞게 잘 올라가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모든 주식은 세력이 관여하고 주인이 있기 때문에 우린 그 부분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제가 그동안 시장에서 오래 있어 보니까 소형주가 제대로 날아가면 바닥에서 10배에서 15배를 끌어올려요. 이슈가 제대로 터졌을 때 그린 거예요. 그런데 양지사가 지금 9배 올라갔죠. 자, 바닥 대비예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YTN은 더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1,100원에 출발했으니 잘하면 11,000원까지는 가겠구나라는 그냥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로 살 자리는 없죠. 어디서 사이를? 살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런 데서 못 샀으면 그냥 내비두는 거예요. 내일 또 상한가를 가든 말든 내 거 아닌 거예요. 이해했어? 또 여기서 산다고 쫓아가서 물리시면 안 돼요. 물론 내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1% 안에 속하는 단타단기 고수야. 그분들은 하셔도 돼요. 언제 잘하시니까. 근데 그런 분들 외에 나머지 분들은 빼는 게 좋아요. 저도 안 해요. 이런 친구한테 단타 칠 마음이 없어요. 제가 지금 말한 10배는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우리가 예전에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비료주가 날아가긴 있어요. 날아간 적이. 고려산업도 날아가고 한일사료도 날아가고 현대사료 날아갔거든요. 물론 현대사료가 일이 바뀌었지만 이런 친구들이 전체적으로 다 바닥에서 10배를 다 갔다는 얘기인 거죠. 다 갔어요. 자, 이때 바닥 가격이 이 친구가 얼마냐면, 이게 고려산업이에요. 저점이 1,300원인데 고점이 11,800원, 거의 10배 가까이 올라갔죠. 원래 주식은 이렇게 반응하고 계산하는 게 비교적 합리적이에요. 자, 그런데 다 10배 가진 않죠. 10배 가는 친구도 많고. 자, 대주산업도 저점이 얼마였냐면 600원짜리가 5,500원 갔죠. 10배 가까이 간 거예요. 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면, 보통 주식들이 밑에서 바닥을 치고 올라갈 때 거의 10배 가까이 올라가는 게 많은데, 그런 관점에서 지금 시장에서 좋은 그 미디어주를 보면 YTN이 승승장구 있긴 하지만 내가 살 자리는 없어도 최소한 1,100원짜리니까 10배는 못 가도 그냥 8,000원, 9,000원 이 정도 끝난다는 얘기인 거죠. 여기를 갔을 때 쫓아가 사서 물리면 이 자리를 다시 가는데 5년에서 10년이 걸리기 때문에 엄청난 손실이 오겠죠. 그러니까 절대 사시는 거 아니에요. 단타단기 고수분들 하셔도 되고. 자, IMBC의 월봉의 이치는 굉장히 낮은 데서 출발했기 때문에 더 갈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20개선이 가장 강력한 저항선이라고 했죠. 이것 뚫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20개선 가격이 4,254원인데 아직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상한가가 목표 간 거예요, 오늘. 자, 그러면 내일 어떻게 되느냐? 살짝 떨어졌다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죠? 살짝 떴다가 떨어질 수 있고, 아니면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쭉 꼬리다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내일 쫓아가면 안 되겠죠. 그죠? 눌림목을 주거나 최소한 240은 찍고 돌아 나가줄 때 사거나 바로 칼손절해야 되고, 내가 지금 사기엔 늦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눌림 먹으면 좋은 거고, 눌림 먹으면 좋은 거 안 오고 날아가면 내 거 아닌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일단 수급주선 60선 뚫어놨기 때문에 60주선 기준으로 깨지만 않으면 돼요. 가격이 얼마냐면 4,180선이 60주선이에요. 그러면 굳이 사려면 4,184원이죠. 주식은 내동매매 영역이 아니죠. 지금 막 싹 쫓아가 올라가는 걸 쫓아가서 하는 영역이 아니라 내가 주식을 어디서 사서 어떻게 팔 건지를 결정해주는 대응과 계획형인 거죠. 자, 한국경제TV를 봅니다. 월봉 H를 좀 볼게요. 잘 올라가죠? 잘 올라가는데 이제 많이 높아요. 많이 높기 때문에 쫓아가서 하면 안 되겠죠. 월봉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9,200을 맞고 떨어질 수 있어요. 단
앞전에 매물대를 다 뚫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여기만 안 깨면 돼요. 가격이 얼마냐면 정확하게 7,958원이 되고 주봉에서도 매물대가 여기 있어요. 지금 이것도 뚫어준 거예요, 지금. 그 살짝 밀렸을 때 8,300원이 오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일봉에서 봅니다. 지금 쫓아가 살 자리 없죠? 절대 쫓아가 사시면 안 됩니다. 패스인 거예요, 패스. 도대체 뭘 사라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디지털 조선을 봅니다. 월봉에서 바닥에 있죠. 살려면 얘를 사야죠, 얘를. 그죠? 자, 월봉 바닥에서 떠나고 있죠. 물론 대장주는 아니기 때문에 갈지 안 갈지 모르지만 다른 이슈로도 갈 수 있고 지금 주가는 바닥권에 있죠. 자, 5개월 선만 밑으로 밀고 내려오지 않는다면 5개월 선 가격이 얼마냐면 정확히 2,400원이에요. 2,400원만 밀고 내려오지 않는다면 이 친구는 일단은 20개선 가요. 그러니까 20개선까지만 가도 한 23% 되는 거예요. 자, 주봉을 봅니다. 20주선을 뚫어주고 있죠. 주봉에서 20주선을 뚫어준다는 건 생명주선이기 때문에 20주선만 깨지 않으면 돼. 그러면 일봉에서 봤을 때 그냥 날아가면 내 거 아닌 거고 내일도 단기단타 잘하실 분들은 그냥 오늘의 종가를 훼손하지 않는 선상에서 보는 게 좋고 더 좋은 거는 만약에 옆으로 가는 땡땡이가 생겼다. 이제 땡땡이 이력인에서 알려드렸죠. 땡땡이 생긴 순간 쭉 날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살려면 디지털 조선 정도가 좋고 아시아 경제를 볼게요. 아시아 경제도 월봉에서 지금 이제 뛰고 있죠. 이제 뛰고 있는데 잘 보시게 되면 대바닥에 있죠. 대바닥만 안 깨면 되고 부봉에서 봤을 때 5주선을 뚫어주고 있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추세의 전환과 턴이 되는 거예요. 추세 전환과 턴이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5주선만 안 깨지면 아시아 경제도 매수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자, 일봉에서 떴기 때문에 여기가 매물대죠. 딱 맞고 떨어졌어요. 그러면 내일 다시 갈 수는 있지만 못 가게 되면 21선 근처 매수, 61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YTM, IMBC, 한국경제팀이 너무 높지만 디지털조선 아시아경제는 아직 안 갔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 다음 KNN을 봅니다. 월봉에서 보니까 역시 바닥권에 있죠. 근데 추세가 우하향이라 좀 불안해요. 4개월간 옆으로 갔기 때문에 5개월선만 돌려주면 되고 주봉에서는 지금 2선 뚫어주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떴으니까 내일 같은 날 음봉을 그려준다든가 이쁘게 옆으로 2번 가면 다시 한번 날아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식은 거래량을 잘 보고 계셔야 되는데 거래량이 터졌죠.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자, TBC는 제가 예전에 알려드렸어요. 몇 번이한테 예전에 알려드렸는데 지금 많이 올라갔어요. 사실 우리가 처음 본 자리가 여기인데 대량거래 터지고 여기거든요. 쭉 올라갔고 240에서 첫 번째 목표가이기 때문에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기 자리가 불편하죠. 20개선이 목표가예요. 여기 1,400원 정도가 이제 단기 목표가고 저거 뚫어주면 더 갈 거고 60주선 위에 가깝기 때문에 내가 이 친구를 사려면 지금 사기엔 마진폭이 너무 작죠. 그래서 5일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하시면 되는데 마진율은 좀 떨어지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예전에 엔터주 얘기할 때 SBS 컨텐츠 허브에 대해서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렸는데 이 친구는 그냥 5,000원대 이렇게 6,000원 초반 5,000원이 가면 그냥 날아가요. 꼭 5, 6,000원대를 가면 7,000원씩 꼭 가는데 호가창이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후루룩 말아 올리기도 해요. 이게 뭐예요? 300주, 200주, 20주일인데 2주. 그죠? 제가 누가 끌어도 끌어올려요. 그런데 이 친구가 월봉 H가 굉장히 낮아요. 뭐 내가 이런 데 사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런 데 사는 것도 아니고 이제역이죠. 이제역인데 주봉에서 보게 되면 20주선 위에서 끝났죠. 오늘 끝났고 5선 위에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추세의 전환과 턴이 돼 있고 투바닥 그린 거죠. 그런데 이 친구가 앞전에 보니까 자꾸 대량거래 터지고 있죠. 우리 이런 친구 잘 본 적 있죠. 자, 대량거래가 터지고 242선 밑에서 눌러주는 친구들은 무조건 잘 모아 나가야 돼요. 그러면 이 친구는 이 세력들의 힘에 의해서 또 떼요. 순간 후루룩 날아간다는 거죠. 이렇게 여기서 샀을 때 241선 위에만 가도 엄청 큰 수익이죠. 자비스를 봅니다. 똑같이 생겼어요. 물론 차트가 똑같다고 똑같이 반응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프로그램 만들면 되죠. 그죠? 20개선이 꼭 600에서는 아닐 것 같은데요. 어쨌건 자 보겠습니다. 자 242선 밑에서 제가 자비스를 잘 모아가라고 그랬죠. 그죠? 잘 모아가게 되면 대량 거래가 터졌을 때 밑에서 잘 사놓으면 대량 거래 터졌죠. 또 뛰고 눌림목 주고 또 뛰고 기어이 제가 이 친구가 241선 위에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사신 분들은 제가 굉장히 좋은 수익이 올 거라고 그랬죠. 맞죠? 여기서만 매도했어도 이때 가격이 1,800~900원이기 때문에 2,400원이면 거의 40% 수익이에요. 그죠? 엄청 좋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살 때는 너무 올라가는 거 쫓아가 사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월봉 바닥에 있는 종목을 무조건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SBS 콘텐츠는 어딨냐?
월봉에서 위치가 원체 낮은 데다가 5호기화선 뚫어주고 있죠. 20기화선이 정항선이긴 한데 얘도 뚫어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주봉을 보니까 20주선 위에 있는 상태에서 일봉에서 대량거래 들어왔죠. 이분들을 믿어야죠. 그죠? 이분들을 믿고서 그냥 이 자리에서 매수. 21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하시면 되고, 오늘 종가에서 조금 담고 내일 21선 근처에 또 사고 깨면 손절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미디어 관련주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아직 안 올라가 있는데 뭔가 수상을 행동을 하는 SBS 콘텐츠 저버가 순간 쫙 날아갔다. 이런 데 가는 거죠. 뭐 8,000원대. 여기만 가도 상한가죠. 그런데 만약에 눌러주는데 또 사고 또 올라간다. 또 뛰겠죠.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봐도 이전 고점까지만 가도 9,000원이죠. 나중에 SBS 콘텐츠가 어떤 이슈로 인해서 월드컵도 열리고 뭐 그러죠. 그죠? 뭐 방송도 중계도 하겠죠. 이런 데 갈 때 사려고 하지 말고 바로 월봉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터져 들어오는 지금 사는 거죠. 지금. 이해하셨죠? 이렇게 하는 거고. 애니플러스도 관련주긴 한데 사실은 우영우 이슈로다가 많이 올라왔는데 추세가 완전히 깨졌죠. 깨져가지고 일단 대바닥 깨면 안 돼요. 자, 주봉에서도 추세는 깨져 있기 때문에 대바닥만 안 깨면 되는데 일단 거래량의 흔적이 크게 없죠. 아직 크게는 없어요. 그래서 굳이 애니플러스를 하려면 5일선 뚫어졌기 때문에 5일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 이렇게 진행하시는 게 굉장히 맞습니다. 오늘 시간에 운하 주기도 좀 밀린 것 같아요. 그죠? 자, 스카이라이프는 제가 분명히 장기적으로 좋다고 그랬죠. 재무도 튼튼하고 다 좋아요. 좋은데 월봉의 위치가 굉장히 낮죠. 여기 있어요. 여기. 엄청 낮은 거예요. 월봉 위치가. 여기 낮은 거고 주봉에서 보게 돼도 역시나 바닥 박스권에 있죠. 이 친구가 갇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갇혀 있습니다. 그러면 박스권 매매 기본이죠. 그냥 박스권 하단에 사시면 돼요. 제가 이때도 장기적으로 그냥 스카이라이프가 좋다고 그랬거든요. 잘 모아 나가시면 돼요. 그러면 앞전에도 이렇게 순간 슈팅이 잘 나왔죠. 역시나 똑같이 240원 위에까지 여기 만원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SBS 콘텐츠를 봤으니 SBS를 봐야 되겠는데 왜 SBS 콘텐츠가 더 좋냐면 SBS는 거래량의 변화가 크게 없죠. 지금 이렇게 되면 잠깐 보초병을 쓰게 되죠. 이 부분만 좀 조심해야 되고 월봉에서 보게 되면 추세가 우하향이죠. 완전히 틀린 거예요. 자, SBS 콘텐츠 허브는 추세가 우하향이 아니라 바닥 따지기를 하고 있는 거고 SBS는 엄연히 추세가 20교선도 깬 데다가 오른쪽 산인 거죠. 똑같은 미디어 관련주를 하더라도 SBS는 무조건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기가 가봤자 20교선이겠지만 그죠? 무조건 패스죠. 주식은 오른쪽 산에 사는 거예요. 왼쪽 산에 사는 거예요. 오른쪽 산은 정말 위험하고 특히 원전 관련주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다 오른쪽 산에 있기 때문에 엄청 위험하죠. 그러니까 살 종목이 아닌 거고. CJ ENM을 보게 되면 월봉을 보겠습니다. 추세가 완전히 깨졌죠. 완전히 깨졌지만 여기가 대바닥이에요. 여기만 안 깨면 되지만 추세는 깨져 있기 때문에 이 친구도 지금 함부로 사기는 어려워요. 주봉에서 5주선을 돌려놓고 안착해 줄 때까지는 추세가 깨져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그러니까 패스죠. 안 산다는 얘기예요. 누군가 저한테 물어본다면 안 살 확률이 99%죠. 제가. IHQ도 무조건 조심해야죠. 월봉에서 추세가 완전히 깨져 있죠. 우리는 이거를 추세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사실 전기차 관련주들도 이렇게 추세가 깨진 게 많은데 앞으로 미래에 가치가 있는 전기차주를 사야 되고 이런 데 살 때는 조금씩 사는 거예요. 많이 사지 말고 조금 사다가 도저히 추세를 못 돌렸거나 이렇다. 그러면 당연히 손절치고서 내비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안전한 자리는 사실은 최소한 주봉에서 5주선이라도 올려놔야 되고 월봉에서 5개월선이라도 틀고 나갈 때 이럴 때가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IHQ도 지금은 피하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자, 콘텐츠리 중앙도 매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아질 것 같은데 엄연히 월봉에서 추세는 깨진 거예요. 깨졌는데 이 정도면 그 대바닥이니까 저점인 32,200만 안 깨면 되고 32,200원 깨면 칼 손절하셔야 돼요. 자, 주봉에서도 대바닥 깨면 칼 손절하고 바닥만 안 깨면 다시 한번 잘 반응해서 올라갈 수 있는데 241선 기준으로 좀 거의 기간이 짧아요. 자, 241선 기준으로 여기가 지상이죠. 가격 조정이 있었고 지하권으로 빠졌는데 요 기간이 좀 길어야 돼요. 그래서 콘텐츠리 중앙은 지금은 가격이 싼 맛에 잘 모아나가면 괜찮지만 역시나 대바닥을 깨면 위험하다. 깨지만 않으면 또 한번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미디어 관련주를 사려면 디지털조선, 아시아경제, KNN, TBC, SBS 콘텐츠 하고 요 정도가 우리가 좀 굉장히 좀 자세히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종목들이 좋아 보이고. 물론 이 친구들 대장주가 무너지면 이 친구들이 무너질 수는 있어요. 무너질 수는 있는데 너무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샀으면 자리만 깨지 않으면 두 방이 맞아요. 그 어떤 뉴스, 공시, 찌라시, 기사 아무것도 믿지 말란 얘기인 거예요. 주식은 추세에 기인하기 때문에 수급과 추세를 믿고 하시면 됩니다. 자, 전기차 섹터인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태조패풍차죠. 태양광,
태양광이 좀 힘들어하고 있어요, 요새. 조선기자재, 조선주는 아직 살만해요. 조정이 심하게 들어왔어요. 그죠? 폐배터리. 그리고 이제 풍력주들. 그 다음 자동차인데, 저는 자동차가 앞으로 여기 갈 거라고 생각해요. 꼴찌했기 때문에 앞으로 주도주 대장으로 갈 거예요. 그런데, 자동차가 물론 전기차 충전 관련주들도 있고, 어떤 리튬 같은 배터리도 자동차 관련주 일부분이지만, 제가 생각하는 거는 5G도 무조건 자동차 일부예요. 자, 우리가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 기반의 처리실도 좋아야 되지만, 어쨌거나 무선 통신이 잘 돼야 뭔가를 잘 주고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순간 일어나는 돌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죠. 고라니가 튀어나온다든가, 길에 돌이 있다든가, 이런 거를 빨리빨리 주고받는 어떤 그런 빅데이터 처리도 중요하고, 역시나 5G, 이성에서 해주는 5G 관련주들도 앞으로 미래 가치가 있는 굉장히 좋은 시장이기 때문에 제가 5G 관련주들도 꼼꼼히 잘 보고 계시라고 말씀드렸죠. 자, 요새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당연히 5G 관련주들도 별로 크게 좋을 일은 없어요. 좋을 일은 없는데, 자, OE솔루션 얘기가 좀 있습니다. 미국 마벨과 업계 최초의 초고속 통신 광무들 개발을 성공했다고 합니다. 알았으니까 자리가 어디 있는지만 볼게. 월봉 H가 원체 낮죠. 낮은데 왜 이렇게 떨어졌냐면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거죠. 이건 속리산도 아니에요. 거의 에베레스트급 산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에베레스트급 산에 있는 친구가 우왕의 길을 걷게 되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주식은 무조건 왼쪽 산에 사라고 제가 알려드렸어요. 오른쪽 산에서 사는 순간 그냥 들고 있으면 들고 있을수록 비중을 키워갈수록 손실이 엄청나게 커지죠. 근데 이제 다행히 좀 멈췄어요. 얼마 전부터 옆으로 가죠. 그러니까 대바닥만 안 깨면 되고, 주봉에서 아직도 추세를 못 돌려놨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뉴스가 나와도 위험한 거예요. 아직도 자리는 못 잡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원체 바닥까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내가 지금 OE솔루션을 꼭 사고 싶다. 난 너무너무 사고 싶어요. 이러신 분들 있겠죠? 그러면 주식은 계획 영역이라고 했죠. 알았어. 난 어떻게 계획을 세울 것인가? 5일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 이렇게 하면 그만인 거예요. 5일선 깨자마자 난 칼 손절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나 들어가기에 상당히 부담되고 어렵죠. 그런데 이누와이리스스, 특히 와이어블 같은 중에 끼가 있다고 그랬죠. 와이어블 같은 친구도 월봉 H가 원체 낮아요. 낮고, 자, 기가레인, FR텍, 이루온 전부 다 위치가 낮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가 5G 관련주들은 앞으로 신경 쓰면 되고, 특히 대한광통신의 행보가 제일 좋다고 보시면 돼요. 월봉에서 추세가 우상향으로 완벽히 틀어졌죠. 그죠? 지금 사실 우상하는 종목들은 턴을 해주지 못하면 우리 고생을 하거든요. 몇 달 고생을 해요. 대신에 주식은 최고 싸게 사는 거기 때문에 이제 수익은 커지는데, 좀 안전하게 사려면 이렇게 5개월 선이라도 돌파 안 착해놓은 종목을 사는 게 훨씬 더 안전해요. 5개월 선 가격 2,500원일 때가 제일 좋았고, 지금은 20개서 뚫어주고 있기 때문에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는 추세가 엄청 좋은 거예요. 21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 이렇게 진행하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다른 친구들도 크게 나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관심 있게 앞으로 잘 보시면 우리가 굉장히 살만한 종목들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